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보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초등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타지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사실 이번에 작업들은 되게 가족 같은 분들,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도 작업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마지막 그 책이 나오는 시점에 사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 일은 사실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좀 축하받으시면서 이제 그간에 이제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련한 자리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그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축제나 이제 폐강식 맞물려서 이제 각 개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이제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보시고 오랜만에 같이 일했던 동료를 또 찾게 된 이제 만나게 된 이야기들도 제가 오늘 듣게 돼서 굉장히 좀 의미 있었고, 사실 가족분들은 이제 이 책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좀 새롭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조금 오늘 더 이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자기소개쯤은 충분히 능히 하실 수 있는 저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왼쪽부터 이제 저자분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원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탄 생활 한 10년 정도 한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은 부산 전옥합니다. 저희 역시도 옛날부터 참 우리들 시대는 너무 오래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탄과 이런 데 와가지고 선탄이라는 데 일하다 보니 오늘 마지막에 가서 이런 좋은 분들과 인연이 되어 이렇게 반갑게 만나서 축하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광산을 한 35년간을 이제 해가지고 퇴직하고 이게 좀 무료한 생활을 좀 하던 터에 이렇게 그 광부 짜서 전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이제 동참하면서 한 7주간을 이렇게 이제 구술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인생의 그 도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너무 뿌듯한 의미 있는 시간이고 전인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옛날 노광부 동료가 대학을 찾아오셨는데 저는 이인호라고 합니다. 척추를 마땅 광산에만 묻어가지고 영화에 녹화를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개인의 이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이제 질문 노트를 계속 매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시장에 책이 놓여 있지만 그 책 아래에 노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자필로 그 질문의 기억들을 더듬어 갔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사실 쉽지 않았고 힘드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나는 시점이 초여름부터 아주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왔는데요. 이제 작업을 이제 하시면서 조금 힘드셨던 부분 아니면 조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부분 혹은 책에 차마 쓰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듣는 그런 묘미가 또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중에 조금 있었던 에피소드 혹은 내가 책에 조금 미처 담지 못했고 여기서 이야기 꺼내서 이렇게 휘발되는 어떤 기억들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죠, 힘들고요. 우리가 선생이
질문 하시면 반만 게 써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이걸 생각도 어려운 거지. 사실 사람이 이게 누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한 2, 3일 정도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아 이거 4, 50년 전 걸 얘기하라고 그 찾아내라고 그러니 이 머리 막 쥐가 날 정도였지. 근데 그걸 제가 그래도 잠시 그런 게 나오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참 머릿속에 쭉 오래전에 이렇게 묵혀있던 그 기억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찾아내 본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순간들이에요. 이건 뭐 아버님 수상이 그렇지만 나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라서 우리 친구가 진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이런 친구를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난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책에는 뭐 담을 수 없던 이제 내용들이라서 그 뭐 동료가 뭐 막 이렇게 순직하고 그걸 막 구출하고 이런 장면까지는 차마 책에 쓰지를 못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특히 정년을 뭐 한 35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이래서 그랬는데 일부 또 이렇게 그 지존파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연합 떨성했던 그 젊은 친구들이 저하고 일을 같이 했을 때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그 진짜 이렇게 막 그 복귀를 부으니까 그 무슨 일을 낼 것 같더라고. 결국은 이제 그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그 한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광산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으로 많은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중에 이 폐광은 됐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부분들을 읽었을 때 야 그렇게 광산이 참 이랬었지 라고 누가 기억만 해준다 해도 저는 굉장히 참 그 보람될 것 같아서 너무 참 의욕적으로 잘 경청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기회가 또 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뭐 너무 이렇게 이제 바쁜 날 속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 참 그때만 당신이라도 일을 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해는 이 석공 경동이 참 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개형가업소에 정리골 거기에 있는 동네 세 군데를 다녔는데 난장에서 작업도 없고 작업복 이런 것도 내가 집에서 챙기느냐 해 입고 오고 마스크라는 건 아예 못 받고 그저 바람이 불면은 한짝 손으로 장갑을 벗으시 그걸 손을 갖고 한짝 손을 작업을 하고 참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거마가 없어요. 이제 저는 20대 초 중반부터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마가 없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거기 와서 했는데 거기 한 10년은 조금 안 되고 9년 몇 개월을 했습니다. 그래 다니면서 참 그래 할 때 거기서 제일 힘들었고 전리촌에서가 아무도 없고 길도 험하고 이런 데서 밤이 되면 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갔다가 밤에 올 때 참 산길로 꼬불꼬불한 길로 온다 보면 좀 책에도 있지만 부엉이도 울고 이러면 괜히 무서운 생각 때문에 뭐 엎어지면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다 보니 참 아이도 자꾸 하면 자꾸 이제 커서 성장도 하고 또 저 남편도 나이를 들고 직업 뭐 하루에 이제 잡고 이러니까 이제 생활에도 우리가 여유가 좀 있었고 삶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유독하게 여자들이
돈벌이라고 한다는 것은 선탄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일 쉬웠고 직장도 그렇게 하다 보니 어영간하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은 참 뭐 자녀들도 다 커서 다 효도하고 이래고 자랑스럽고 또 많은 동료들도 그 전에까지 그때 살 때까지 난 내 인생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앉아있는 우리 박군대 선생님 처음 만나가지고 선생님 이래서 하루하루가 병정되기 어떻게 한자 배우는 우리 7세대 글을 시작했는데 한자 배우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나로서는 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축하해주고 이렇게 뭐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어렵게 선탄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보다 좀 간단하고 기계화적으로 선탄을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미디어 센터나 작가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어렵겠지만 어렵지 않게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어쨌든 몇 개월 동안 참 감사하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감사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독에서 태어나서 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직장이라는 건 방금밖에 없었습니다. 재탄 입사 독일업소 입사해서 재탄은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나와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게 도전입니다. 왜 도전이냐면 제가 근무했던 곳이 농협에 근무를 해서 간사 독의 구비는 눈에 정합니다. 90 제일 머릿속에 남는 게 91년도에 한백가업소 폐강되고 92년도에 동해업소 폐강이 됐습니다. 그 정부에서 92년도 폐강이 확정이 된 걸 독일 지부장 하시는 임광권 씨가 그걸 엎었어요. 없었던 걸 해서 지금까지 25년 6월 30일까지 탄광이 유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시대에 따라 보니 탄광이 또 없어지고 나도 그만큼 늙어갔다는 게 새삼스럽게 인호 형님 보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호 형 젊었어요. 그리고 욕심은 독일가 계속 남았으면 좋겠는데 역사의 한 페이지로 6월 30일자로 재탄이 종료가 되니까 한편 씁쓸하고 그래도 독일에서 순직제 하신 분들은 대기다 가면 오늘까지 317명 317이 제가 퇴직할 때 14년도 312 그 밑에 앞에 가는 그분들 얼굴이 다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고 항상 그분들 명복을 빌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미리 언지를 해달라. 왜냐면 이제 오시는데 이렇게 조금만 다가라도 좀 준비를 해드릴까 해서 했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아마 이제 본인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신 분들도 어떤 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자리를 해주시게 됐나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저희 책 작업 중에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책들의 내용은 본인이 직접 다 쓰신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쓰신 기록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여쭈고 더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더 이제 끌어내고 기록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구술 기록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구술 기록가 분들도 이제 작업을 하셨고 책의 뒤편에 보면은 그 짝꿍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생업에 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오시지는 못했는데 여기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이 구슬기록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사실 책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옥하님 얘기를 잠깐 듣다가 그 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 과정들이 또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사실 석공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 출판 기념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추억에 남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업하시는 제가 한글 선생님 맞습니다. 첫 시집도 제가 이제 우리 처음에 우리 전업하셨을 때 우리 교실에 왔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구슬구슬 돌리시고 근데 남편분이 바로 돌아가시고 또 오셨었거든요. 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장만 보시는 거예요. 장만 계속 보시면서 눈물만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시인이다 보니까 시를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올 때마다 프린트를 해서 시를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 속속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시를 한번 내보고 싶다. 시를 써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정말 시를 못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막 종이에 찢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놨었어요. 모아놓고 제가 이제 내 시집도 이제 드리고 했더니 그때 시집을 내주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기 산책에 제가 아시는 시인들하고 다 해가지고 교정 보고 뭐라도 다 싸게 해가지고 내려올 핫했었어요. 우리 전우가 씨 아시죠? 네, 우리가 서기군에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집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원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에 아주 도배를 했었던 분이십니다. 그것도 또 힘입어가지고 또 등단도 하시고 제가 여기서 보면서 엄청 보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보람이 막 절로 막 생기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교육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얼굴 한번 보세요. 저거 벌써 제일 얼굴이 밝죠? 얼굴 밝죠? 그리고 여기 우리 오신 분, 우리 오가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회에 제 총문회 봉문회가 있어요. 회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회원들 다 오시고 이게 부회장님이시고 여기도 또 반장님이시고 그래서 축하해주고 왔는데 약간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옥가님 그 책에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글짓기가 뭡니까? 라고 묻거든요. 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글짓기는 작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별것 아닌 대답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콕 박혔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시집을 읽으면서 시가 뭔지를 아셨다는 게 있어갖고 목가님이 글을 몰랐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렇게 풍부하게 감성과 무언가를 느끼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했는데 여기서 또 뵐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모님 짝꿍이네요. 전 서쪽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는데 어찌 보면 그 고개 강업씨와 강부분들의 이야기를 뭐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모님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좀 특별하게 이모님 댁에 가서 구슬 기록을 진행했는데요. 항상 갈 때마다 놀러 가는 기분도 들었고 가실 때마다 앞에 계신 어머님 선생님께서 항상 맛있는 것도 내어주시고 저는 이야기 듣는 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임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앞에 계신 많은 장모분들의 이야기를 이 전시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저희끼리도 피드백을 나누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개인님과 그 원영님의 짝꿍을 대신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개인님의 짝꿍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덕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근데 사실 삼척이라고 하면은 막 다 속속들이 알 것 같지만 어촌마을과 산촌마을과 또 강산의 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들여다볼 수 있는 도계라는 지역 자체를 개인님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이고 여기 도계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원영님의 짝꿍이었거든요. 네. 원영님은 그 사실 말씀을 잘 안 해주셔갖고 제 애간장을 너무 태우셨던 짝꿍 중에 하나였어요. 네.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실까?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실까 했는데 제가 그 원영님의 책 서문에 쓴 글이 있는데 그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제가 행복했던 기억들이 저의 부모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 부모님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빚을 지기 시작했고 근데 저는 그때 뭔가 집이 생겨서 좋았던 시점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구태여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까닭은 제가 좋았던 순간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웃는 모습이나 아니면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싶어 했던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견디지 않았을까 싶고 원영님이 그 표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영님 얘기하면 할수록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원영님한테 자꾸 듣고 싶은 얘기를 찌를 때 원영님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조금 아파하는 가운데서 쏟아낸 것들이 결국 좀 풀어내는 우리가 다 이제 다 괜찮아지는 기록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원영님이 그러셨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네.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네.